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대놓고 저희 집에 한 푼 줍쇼 하는 남편에게 뭐라 했더니 꼴에 자존심을 세우더군요. 별거를 시작하고 남편은 울며불며 찾아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이 한참 떠나 있었습니다. 이젠 전 남편이 되겠네요. 전 남편과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했고 시댁에서도 저를 존중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와 친근하게 안부 전화를 했고요. 남편은 마른 체형에 몸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의사세요. 연애 때부터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엄마에게 물어봐서 남편에게 끊이지 않게 먹였습니다. 1년에 2번 한약을 먹였고요. 약을 많이 안 먹어본 사람이라 그런지 약발을 잘 받는 것 같았어요. 살이 조금씩 오르고 보기 좋아지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상당히 고마워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사실을 알고 저에게 항상 고맙다 하셨고요. 저는 30이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습니다. 남편 집이 형편이 좀 안 좋았어요. 남편 말로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일용직을 나가시다가 아파트 경비원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주부로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의사이십니다. 저희 집이 큰 부자는 아니어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았죠. 저는 성인이 된 후로 용돈 한 번 안 받아봤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저는 만족감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부모님은 항상 더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신다고 해도 제가 안 받겠다고 했고 부모님이 옷이나 선물 같은 것을 사주셨는데 그것까지 거절하기는 좀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았어요. 너무 넘치게 사주시려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를 했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 꾸준히 도움을 드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저보다는 많이 적었어요. 상관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집은 엄마 명의로 된 집에서 살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대출을 받아 살면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아이를 낳으려면 저축도 많이 해야 하는데 대출금 때문에 돈도 별로 못 모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둘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너희 둘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태어날 내 손주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 그 집에서 살라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다른 곳에 돈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 남편과 제가 번 돈 중에서 3분의 1을 저축했습니다. 둘이 살면서 먹고 쓰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시댁이 좀 형편이 안 좋기는 하지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은근히 바라는 눈치이기는 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편은 차를 바꾸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서 차를 바꾸냐고 했더니 조금씩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돈의 출처를 밝히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정말 어이없는 소리가 남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남편은 저희 아빠를 찾아가서 저와 여행을 자주 가고 싶은데 차가 작아서 불편하다고 했답니다.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큰 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좀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얼마를 받았냐고 물으니까 6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욕이 나왔어요. 쌍욕을 하면서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너희 부모에게 달라고 하지 왜 우리 부모에게 달라고 하냐? 나도 20살 이후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 엄마 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더니 그 돈을 돌아가실 때 들고 가실 거냐고 하면서 우리가 돈 나올 곳이 어디 있냐고 여유가 되시니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이다. 사위도 아들이나 마찬가지고 가족이다 하더군요. 너네 거지들은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하냐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거지 사위 새끼 차 바꿔주려고 쓰고 싶은데 안 쓰고 여윳돈 만들어놨는 줄 아냐 했더니 자기에게 거지라고 했다고 개거품을 물더군요.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부모님 찾아가 돈 달라고 했으니 거지 새끼지 그럼 뭐냐고 했더니 별말 못하더라고요. 아빠에게 받은 돈 당장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통장을 주는데 1,000만 원이 적은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1,000만 원은 어디 있냐고 추궁했더니 자기 부모님에게 주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당장 1,000만 원 보내시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썼는데 어쩌냐고 하더군요.
그 돈 남편이 우리 아빠 찾아가서 받은 돈인 것은 아시냐고 했더니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대박이었어요. 그럼 좀 어떠냐? 너희 집은 여유가 있지 않냐? 이러시는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 1,000만 원 빚을 내서라도 당장 보내라고 했습니다. 없이 사는 시부모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길래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너 같은 거지 새끼와는 이혼이라고 말하고 친정으로 짐 싸서 왔습니다. 어떻게 장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나와 미래에 태어날 아이 핑계를 대며 장인에게 삥 뜯는 거지 새끼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냥 한 번만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제 동생이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언니 핑계 대면서 돈을 뜯어가서는 이미 1,000만 원을 사돈 어른에게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도 엄마 아빠는 그런 말씀이 나오시냐고 난리를 치는데 저희 부모님도 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돈 들고 가실 것이냐는 말에서 게임 끝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 인간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친정으로 와 있는데 남편은 매일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며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있으니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가증스러워 보이기만 했어요. 며칠 찾아와서 빌고 있는 남편에게 너는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 아쉬워서 울면서 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반성을 할 기본 인성이 돼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 들고 가실 것이냐는 말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했죠. 너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거지들이고 우리 부모님은 뜻하지도 않은 거지 적선하려고 나 결혼시킨 것이 아니니까 당장 이혼이나 하자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 옆에 있어 주었는데 동생도 옆에서 당장 이혼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당장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만날 일 없으니 계좌로 붙이라고 하고 계좌번호 문자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 하면서 본인도 잘못했고 아들도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이혼할 것이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의지가 확고하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다. 장인에게 돈을 받아다가 자기 부모에게 준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더니 순순히 이혼에 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분할할 재산도 없었어요. 살고 있던 집에서 남편이 나가면 되고 제가 타던 차를 남편이 타고 있었던 것이라 차를 제가 돌려받기만 하면 끝이었죠. 이렇게 이혼을 하고 3달 정도 지났습니다. 20살 이후로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제 용돈 제가 벌었어요.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그것도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척들이 너는 부모님이 든든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듣고 얼른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 믿고 나태해지면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너무 불안했거든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 집이 어렵다고 해도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넉넉하지 않은 외가에서 자라 의사가 된 분이시고 저희 아빠도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집안보다 인성이 먼저인데 딸이 어련히 잘 보고 데려온 것이라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표현은 안 하시지만 첫째 딸이 이렇게 이혼녀가 되었으니 저희 부모님이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속상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억지로 밝은 모습 보여주시려 노력하시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프네요. 회사 선배 중에 사석에서는 언니라 부르는 선배가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너 어디 가서 이혼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도 그냥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하라고요. 그리고 네가 욱하는 마음에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 잘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남편이 회사는 제대로 다니겠냐고 하더군요. 곧 사업하겠다는 소리 나오고 처가 재산이 언젠가 우리 재산 될 것인데 미리 사업 좀 하면 어떻냐고 큰 소리 칠 날이 왔을 것이라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선배 언니는 부모님과 너희 가족 전부를 위해서 이혼 잘한 것이라고 위로해 주는데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얼떨떨하고 그래요.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안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밝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저 힘내라고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삥 뜯어다가 차도 바꾸고 자기 부모한테 인심도 쓰고 그런 사위네요. 이거를 갖다가 스니님이 이혼까지 막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로 가지고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 짜증이 나갖고 그냥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이혼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또 이혼이 어디 쉽냐? 그 이혼이 뭐 그렇게 뭐 집 개 이름이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결혼해서 남편한테 좋은 약도 먹이고 좀 허약한 남편이라 뭐 그러면서 다독다독 하면서 잘 보살펴 줘 가면서 그것도 여자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차를 바꿨대. 그래서 차를 어떻게 바꿨냐고. 그래, 돈이 어디서 나서 차를 그렇게 바꿨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말이 안 되니까 계속 물어봤더니 찾아간 거죠. 친정아빠를 찾아가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내가 여행도 자주 가고 싶고 그런데 여행도 못 가고 차가 구질구질해서,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차도 큰 게 필요한데 막 이러면서 6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6천만 원이요. 뭐 요즘 뭐 서울 집값이 몇십억 막 이러니까 어걱거리니까 6천만 원이라는 게 적은 것 같죠. 그거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남편이랑 같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생활비하고 애들한테 쓸 거 쓰고 뭐 내가 쓸 때 다 쓰고 나서 저축을 해서 6천만 원이 모이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저는 6천만 원을 못 모을 것 같아요. 그런 큰 돈 아닌가요? 그거를 달랬대. 여기서 더 대박인 거는 그 6천만 원을 받아갖고 5천만 원은 차 사는데 보태서 쓰고, 그리고 1천만 원은 지 부모님 줬대, 지 엄마 줬대. 아, 이거 정말 참. 이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요. 아니, 좀, 그럴 수가 있냐? 그 돈을 내놔라. 그랬더니, 아니, 있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있는 사람이 너무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은, 친정 부모님은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해갖고 모은 돈, 고생해서 일해갖고 모은 돈, 그거를 갖다가 내 사돈한테 어려운 사돈 도와주려고 그걸 내가 모은 거야? 그거는 내 선택이지. 줄 수도 있어.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어. 6천만 원이 아니라 뭐 1조가 넘는 그런 부자야. 그래갖고 6억도 줄 수 있어.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내켜야 주는 거죠. 주고 싶어야 주는 거지. 그건 내 선택이어야지. 남한테 속아서 그거를 주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러고 있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그 돈 너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들고 가실 거냐? 우리한테 좀 쓰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속아서 쓰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남편아. 아, 내가 진짜 요즘 욕을 끊었는데, 제가 욕을 끊었거든요. 진짜. 또 욕 나오게 만들어, 이 새끼가. 내가 욕을 언제 끊었는지 알아? 내가 아까 친구랑 통화할 때, 한 30분 전에 통화할 때 욕을 진탕하고, 30분 전에 끊었어, 내가. 그럼 정말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욕을 끊은 사람인데, 30분간이나. 그런 사람인데 또 욕을 하게 만드네? 요 남편이란 인간이. 이 남편이랑은 못 살죠. 감정이 계속 수밖에 없어.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이 또 무슨 짓을 지는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자꾸 걱정이 되고, 그런 거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편안하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니님이 이혼 결정을 한 거는, 뭐 그런 선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니님을 위해서도 잘한 것 같아요. 스니님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 남편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그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괴로울 순 없잖아. 만약에 친정에 그 형제가 있어. 스니님의 오빠라던가 남동생이라든가 뭐 여자 형제라든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 안 열받을까? 가만 안 둬. 내가 처남이었으면 이래서 그 옛말에 사위자식 개자식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있는 건가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 요즘 대세는 또 그렇대. 아들 가진 부모들이 섭섭해하는 게 내가 다 키워놨더니 장인한테 가서 장인이랑 당구 쳐주고 장인이랑 술 마셔주고 그런다고 내 아들놈이.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아버지들 엄마들을 좀 보기는 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딸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 키워놨더니 시부모님 좋다고 시부모님만 따라다니고 나랑은 여행 한 번 안 다니고 요 딸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뭐 부모님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거 자기는 소중하니까 자기는 특별한 존재니까 또 받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든 나한테 줘야 돼. 안 주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원하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뭘 안 주고 싶어 하고 되게 쪼잔하게 굴어 치사하게 굴고 그러면서 누가 자기한테 해주면 그건 또 당연한 거야.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술 한 잔 얻어먹어도 고맙다는 말 안 해. 인간이 그렇지 않나요? 술 한 잔만 얻어먹어도 사람이 그거를 빨리 다음번에 해서 며칠 안으로 나오라고 해서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 비슷한 가격대에 술을 한번 내가 또 사야 나도 마음이 좀 편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나만 그러나? 저는 그렇거든요. 나한테 뭔가를 뭐 이렇게 뭐 술값을 낸다던가 뭐 밥을 먹었는데 나랑 같이 밥을 먹어놓고는 야 이거 오늘은 내가 낼게 내가 형이니까 그런 게 어딨어. 뭐 형이 그런 게 어딨어. 뭐 형이면은 돈 많어? 나보다 돈 잘 벌어? 나보다 잘 벌지. 내가 뭐 이거 유튜브 해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 나보다야 잘 벌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그게 제가 버릇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얻어먹고 내 돈을 아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좋았어. 그냥 그거 좋고 말았어. 그래서 그거 재미 붙을까봐 그래. 그래갖고 그 사람이 뭘 나한테 한번 사줬어. 뭔가를 술값을 냈어? 그럼 나도 비슷한 가격대에 술값을 내야 된다는 그것도 병이야 또. 그것도 약간 좀 조바심이 날 정도로 그래요, 제가. 그냥 얻어먹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 살다 보면.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자기는 처가 식구들, 우리 내 처의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나한테 이 정도 써도 돼? 그걸 왜 지가 결정을 해? 그리고 또 지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지가 가져다가 그걸 또 1,000만 원을 뚝 띄어다가 지 부모한테 갖다 주고 미친놈 같아요. 제가 욕을 끊었는데 여러분 진짜 끊기 정말 힘들다는 여러 가지 중에 뭐 담배, 술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제일 끊기 어렵다는 게 욕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30분 전에 끊었다니까. 그랬는데 내가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니 나 이제 진짜 그 30분 전에 제가 친구랑 전화로 진탕 친구한테 욕하고 나서 전화 딱 끊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나 이제 앞으로 욕을 안 하면서 살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30분간 버텼는데 도와주질 않네. 근데 스니님이 그 얘기를 이제 다 듣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그냥 뭐 빚을 내서라도 그 1,000만 원 보내세요. 다 써버렸다 그러길래 빚을 내서라도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린 다음에 너 같은 새끼랑 이혼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거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단호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그래. 다음번에 안 그러더라도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불만일 거야. 다음번에 자기가 이렇게 장인 장모한테 삥 뜯어내지 못하면 그거 자체가 불만이고 스트레스인 남자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혼이 맞아.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잣집 딸이랑 결혼을 했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이야. 일반 직장인인데. 그냥 집도 조금 어려운 듯한 집에서 자란 그런 사람인데 부잣집 딸이랑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자마자 뭐 부모님한테 가서 좀 이렇게 월세 받을 건물도 좀 해달라고 하고 얘기 좀 해라. 그러면서 마누라를 괴롭혔다는 그런 사람 얘기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했지, 그 집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처가에서 안 해주겠어, 그 딸한테. 나중에 재산 물려줄 거 있지.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저축에 많이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되잖아. 처가 믿는 구석이잖아. 처가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쓸 돈 써가면서 저축은 조금씩만 하면서 살아. 근데 내 노후는 장인 장모가 뭐 줄 수도 있어. 그럴 거를 갖다가 당장 월세 받을 건물을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다는 거는
그거 받고 명의는 내 명의로 하고 그런 다음에 너랑 이혼하고 나는 새 출발할 거야. 이런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건지 어떻게 알고 해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거는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새끼는 상식이 안 통하는 사위 새끼인데 그런 사위 새끼한테 어떻게 해주나요? 못 해주죠. 그렇게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더니 남편이 또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그거 우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그 앞에서 우는 거 누가 못해? 막 내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비는 거? 그거 받아줄 수 없죠. 그쵸? 근데 쓰니님이 요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찾아와서 울며 막 빌고 있는데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증스러워 보이기만 했다. 그거는 참 여자분들은 또 남자의 눈물에 좀 약한 경우가 많아갖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도 단호하게 딱 가증스러워 보인다. 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정말 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쓰니님 말대로 남편이 울고불고 하는 거는 내가 가만히만 있었더라면 장인장모 재산이 어느 정도는 내 와이프한테 가면 그것도 내 돈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됐네. 그거에 대한 슬픔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 쓰니님도 그 말을 써놨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슬픔일 거라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는 그게 아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잘못을 알아서 그러는 건 아닐 것 같다. 근데 저도 그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돈 당장 돌려줄 테니까 찾아가서 내가 돌려줄게. 다 써버려서 없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선 돈이 어디서 나? 이제 아차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돈을 돌려줘야 그래야 내 자식이 또 사돈한테 뽑아먹을 거 더 뽑아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대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평생 월급쟁이 생활해가지고는 뭐 그거보다는 처가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조언을 해줄 때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막 감정이 막 격해져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내가 그래서 너무 열받았어. 그래갖고 나 진짜 이 사람한테 어떤 해코지를까지도 하고 싶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쉽게 조언해주는 말. 감정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감정적이 돼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라는 조언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죠. 쉬운 조언이야. 감정을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하죠.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거를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감정적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뭐 어떤 내가 난처한 일이 생기고 누구한테 뭔가를 안 좋은 일을 당했어. 그 사람이 작정하고 나를 업어넘겼어. 그리고 내가 너무 열이 받았어. 그래서 너무 감정이 들끓어. 근데 그 감정을 그런 상황마다 그 감정을 배제하고 내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감정이 막 격해졌어? 이 감정을 질러버리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때도 있잖아요. 이제 물론 조언을 하는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심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뭐 사람을 팬다던가 뭐 어떤 큰 일을 벌린다던가 너한테도 피해가 올 만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일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언을 한답시고 하는 소리가 그냥 감정을 배제해라.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고 조언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조언일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는 정말 감정 그대로 감정풀이를 팍 해버리는 게 최고의 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나요? 이런 경우에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뭐 감정을 넣는다는 게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풀이를 한다는 게 뭐 어떤 실수를 한다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감정을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하는 뭐 이혼이 되겠죠. 이혼도 처절하게 상대한테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돌려받을 거 다 돌려받고 그렇게 하는 그래야 감정이 풀리는 거고 그래야 내 앞날에 내가 이혼 후에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좀 덜 남고 후회가 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계속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이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쓰니님이
이거 니네가 우리 아빠한테 사기쳐갖고 돈 뜯어가갖고 니네 엄마한테 돈 주고 너가 차 사고 그런 거 그거 사기만으로도 이거 이혼 사유 충분해 소송할까? 이랬더니 또 이제 순순히 협의 이혼에 응해갖고 3년 정도 살면은요 뭐 그렇잖아요. 뭐 재산이 많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뭐 3년 동안 생긴 그 재산에 대해서만 반띵하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 법적으로. 그런 거기는 한데 뭐 재산 분할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3년 동안 뭐 모은 재산이 있어야지. 뭐 부동산을 결혼하자마자 딱 사놨는데 3년 만에 뭐 부동산이 몇 배치기가 되고 뭐 대박이 났겠어? 뭐 그런 것도 없을 테고 소소하게 돈 모은 거 뭐 그 정도 있을 텐데 맞벌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그냥 집은 내 명의로 돼 있는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이니까 남편이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 거고 내 차 남편이 타고 있었으니까 내 명의로 된 차니까 그 차 키 나한테 그냥 주면 되는 거고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런 얘기죠. 저는 쓰니님 됨됨이가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대학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등록금 내주시고 그 외의 용돈은 제가 다 벌어서 썼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부잣집 딸로 자랐는데 엄마 10만 원만 친구 만나게. 대학생 때 이러기 쉽지. 용돈은 엄마한테 안 달라고 안 등록금 내주시는 것만도 나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왜? 난 성인이 되었으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얘긴데 이거는 절제력이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도 됨됨인데 절제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람일 거예요. 보이거든. 엄마 아빠 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듣기 싫어도 사람들이 부잣집 딸이라는 얘기를 몇 번씩은 했을 거야. 그래서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부잣집 딸이라는 거. 우리 엄마 아빠 돈 많다는 거 알아.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절제를 해? 엄마 아빠가 돈이 많지만 나한테 내 등록금을 내준다는 거 자체 나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는 용돈을 달래면 안 돼. 내가 벌어서 써야 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절제죠. 참 흔치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은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이 부잣집 딸이 엄마 10,000원만. 그럼 엄마가 안 줬겠어? 줬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쓰니님 부모님이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는지도 몰라. 근데 교육한다고 여러분들 자식 키워봐서 알겠지만 교육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이 쓰니님 자체가 이런 분인 거야. 이런 사람인 거야.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절제력도 대단하고. 이런 사람 보면 나는 있어 보이더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 보이는 거죠. 지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고 우리 부모님 재산 뭐 얼만큼 있어 이러고 떠들고 다니면은 그건 뭐 부럽지. 부럽긴 하지. 잘나 보이진 않잖아. 근데 이렇게 나는 돈을 이렇게 아꼈어. 그거를 자기가 대놓고 막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 이런 사람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부끄럽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자랑거리를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진짜 있어 보이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부잣집 딸내미, 부잣집 아들내미가 뭐 알뜰살뜰하게 돈 아끼고 그런 거 보면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야, 이 새끼야 좀 부잣집 아들이면 나 밥도 좀 사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지. 라는 마음도 어린 마음에 진짜 어렸을 때는 언뜻 들기도 했지. 근데 그게 조금 약간은 거지근성이라는 걸 제가 그 어렸을 때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놓고 뭐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건 되게 창피한 일이라는 거, 내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한다는 거, 그런 건 알았던 것 같아. 그래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서 글에 등장하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참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어떻게 이렇게 깔 수가 있는데 사기까지 쳐먹고 장인한테. 제가 영상에서 말하듯이 늘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인이었으면 너는 진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들었나요? 내가 저 장모였으면 내가 저 사위 새끼를 저걸 그냥 저 사돈이라는 저거를 그냥 근데 뭐 말이 그런 거지.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거를 또 뭐 그렇게 어떻게 뭐 사위를 두들겨 패겠어? 뭐 어쩌겠어. 뭐 안사돈을 쫓아가갖고 뭐 머리끄댕이를 잡겠어? 어쩌겠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 스니님 부모님들도 아마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딸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기다려 주려고 그런 거에 대한 그 표현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일종의 인격 거죠. 그쵸? 딸이 알아서 잘 하니까. 근데 딸이 너무 물르고 그랬으면 여기 부모님들도 정상적으로 현명한 분이라, 딸이 물러서 막 그런 거에 당하고 막 그런다? 사위 새끼가 막 휘둘르고 내 재산 많은 것 같고 막 노리고 그런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섰겠죠. 근데 딸이 워낙 당차고 다부지게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똑소리 나는 딸이니까 차분히 지켜봐 주신 거겠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참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밝은 척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배려심이죠. 내가 밝은 척을 한다는 거,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도 그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다. 내가 예전에 저보다 어린 친구였어요. 저보다 한 10살 어린 친구인데, 그러니까 제가 35, 6 그때쯤이었는데 한 25, 6 그런 정도 된 대학 갓 졸업한 아가씨잖아. 근데 그런 아가씨가 막 뭐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무표정하게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가도 사람들을 딱 보면 밝게 웃으면서 막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기분 좋은 막 칠랄레 팔랄레한 여자처럼 막 그렇게 말을 해. 그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거야. 그래서 저거는 뭔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날이 안 좋은 날이었나 봐. 갑자기 내 앞에서 이러고 한숨을 쉬더니, 근데요, 제가 기분 안 좋다고 그거를 티내면 저를 대하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25살짜리가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사람이, 나는 36을 먹고도 나는 아직도 그 컨트롤이 안 되는데 뭔가에 망치 같은 거에 머리를 빵 하고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걸 배운 사람은 배우더라고. 느끼는 사람은 느끼더라고. 그게 일종의 배려심이겠죠. 그 사람은 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보다는 훨씬 배려심이 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 여자분의 말을 듣고 저도 항상 그렇게 기분 좋게 사람을 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지. 그게 뭐 늘 되겠어. 안 되는 날도 있죠.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지만, 네. 마음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좀 나으니까. 그죠? 지금은 이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쓰니님이 얼떨떨하고 내가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를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선 드니까.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취미도 생기고요. 그리고 뭐 친구도 또 뭐 새로 알게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나 좋다고 하는 그런 또 남자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은, 이혼이라는 거 그거 큰 의미가 아닌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아마도요.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쓰니님이. 얼떨떨하고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언 한마디씩,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똑소리 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결단력 있는 아가씨한테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해줘? 너무너무 잘했는데? 난 칭찬밖에 해줄 게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이혼이라는 거를 내리고 이렇게 딱 이건 이러해서 이런 거야 라는 논리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혼이라는 거를 결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뭐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혼을 갖다가 난 네가 그냥 싫어, 난 내가 잘못했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너랑 이혼할래, 이런 이혼이 아니잖아요. 그건 쓰레기지.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이혼하는 건. 근데 이분은 결단을 내린 거니까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니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도 더 그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굳이 너무 많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이런 조언을 저는 드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자격지심이겠지. 내가 이혼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직장 동료든 뭐 친한 친구인데도 그런 경우도 있어. 나를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나를 흠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했다는 사실 절대로 뭐 직장이나 뭐 안 친한 사람들한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죠. 그걸 가지고 그냥 그랬어? 뭐 그러고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들어준다던가 뭐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준다던가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너 이혼녀야? 쟤 이혼했대. 쟤 이혼을 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이혼했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구설수에 오르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거 차단하려고 그냥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결혼 생활하고 있는 척 하는 사람들도 많대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그런 이혼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그런가 봐요.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제일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막 떠들어대면 막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속이 후련하면서 위로가 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혼이라는 거니까. 그럼 내가 얘기를 막 다 했어. 근데 그거를 듣고 위로를 해줬어.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그래 놓고 그 사람 딱 뒤돌아서는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다니고 없는 얘기 지어내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을 불신한다는 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요. 살아보면 알죠. 여러분들. 네, 인생 살다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도 맞아보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이런 큰일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아닌 척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겠지. 그래서 여기 글에다가 이제 글로라도 이거를 써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언니, 오빠, 이모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똑소리 나는 분의 글이라서 제가 뭐 조언을 주제넘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뭐 내가 조언을 해줄 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